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본선 8강전 2경기 시작합니다. 이성 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8강전 첫 경기가 열렸습니다. 두 절친 간의 대결이었는데요. 네, 절친 간에 아주 치열하게 전투했고요. 박영훈 선수가 상대 전적 열세를 딛고 먼저 승리해서 4강에 선착을 했습니다. 네, 두 기사가 대국이 끝난 후에 같이 떡볶이도 먹고 또 저희 집에 들렸어요. 저 떡볶이 참 저는 그 끝날 때쯤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떡볶이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설마 바둑 두고 나서 떡볶이를 먹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절친은 다르군요. 네, 끝까지 훈훈한 모습 보기 좋았고요. 자, 오늘은 8강전 2경기 펼쳐집니다.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9단만 참가를 하고 있는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우승 상금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대회 방식은 32강 토너먼트고요. 결승 3번기 10분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자, 8강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대진표 함께 보시죠. 자, 지난 1경기였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박정상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전 첫 번째로 선착을 하게 되었고요. 자, 오늘 경기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의 8강전 2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경기는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다면 자, 오늘 펼쳐지는 8강전 2경기 자, 조한승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은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두 기사 모두 전투를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장한 흐름으로 장기전이 예상을 되고요. 그 승부를 가릴 수 있는 그 백병전이 한 번쯤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음 편안히 감상하셔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강전 2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우리 양 선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조한승 구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강전에서 박정환 구단을 만났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드시나요? 예, 물론 마음에 들고요. 네. 저도 바둑 두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또 최애 고수와 대국할 수 있게 된 건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그 무대가 또 맥심커피배여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8강전을 앞두고 전략 같은 거 혹시 준비하신 거 있나요? 사실은 네, 전략 준비해도 잘 안 통할 것 같아서 준비를 못했고요. 네. 또 좋은 기회니까 또 재미있는 바둑을 더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데요. 박정환 구단에게 대국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보시죠. 네, 어려운데요. 좀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펜딩 챔피언이죠. 박정환 구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총 3회 우승을 했습니다. 유독 맥심커피배에 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결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글쎄요, 특별한 비결은 없고요. 역시 커피를 좋아하는 게 그래서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도 커피를 조금 드셨나요? 네, 역시 지금 전에 먹고 왔고요. 네. 바둑 둘 때도 먹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대국전에요.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저도 특별한 전략은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그냥 한 수 한 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둬서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두 분이 커피를 많이 드시면서 대국을 두면 두 분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힘차게 화이팅 외치면서요.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제19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8강전 두 번째 경기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 이 대결 대국장에는 커피향이 유독 더 퍼질 것 같네요. 인터뷰에서 박정환 구단이 커피 얘기를 했고요. 어제도 그렇잖아요. 박영훈 구단이 커피를 참 좋아한다고요. 네.
조한승 구단은 참 인터뷰를 담백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언제나 네. 그 겸손한 모습. 좀 두 기사가 또 공통점이 있다면 박정환 구단의 인터뷰 스타일도 약간 네, 그 비슷하죠. 겸손함이 네. 그 명실상부한 국내 랭킹 1위지만 네. 인터뷰할 때 보면 정말 그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하겠다, 배우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은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여태까지 14번을 싸워서요. 박정환 구단이 11승 3패로 앞서 있죠. 또 그리고 6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국수전에서 인연이 깊은데요. 조한승 구단은 조국수라고 네. 불리잖아요. 국수전 3연패를 한 기사인데요. 3연패 이후에 그 4연패에 도전을 했을 때 박정환 구단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조한승 구단한테만 번기 승부에서 2번을 승리해서 국수전 2연패에 성공을 했죠.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같은 팀원으로 또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거의 처음 만났을 때 조한승 구단이 승리한 이후에는 거의 승리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국수전 도전기 5번기니까요. 네. 5번기에서 한 번 이긴 정도 이외에는 거의 조한승 구단이 박정환 구단 이긴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도전 5번기 3국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는데요. 2015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번기에서도 3대1로 패했죠. 네. 박정환 구단은 올해 너무나도 출발이 좋습니다. 하세베, 몽백 핫베, 그리고 크라운 혜테베까지 우승을 했고요. 올해 11승 1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 그 KBS 바둑왕전 4강에서도 승리해서 지금 결승에 올라가서 또 올해 또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김지석 구단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세가 정말 좋은 두 기사 간의 대결이 되었고요. 네, 조금은 이르지만 이번 그 19회 맥심 커피배에서도 바로 옆조 결승에서 만날 수 있나요? 김지석 구단은요? 네. 네. 옆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최철원 구단과의 8강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옆조도 참 험난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대국의 승자는 그 다음 대결 박용훈 구단이 기다리고 있고요. 산 넘어 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2조는 승리하게 되면 옆에 이세돌 구단과 이영구 구단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맥심 커피배는 이 신들의 제전이어서 그런지 한 판 한 판이 정말 험난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거의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8강에도 정말 상위 랭커들이 많이 포진이 됐습니다. 네. 자, 100이 이렇게 받았을 때 박정환 구단이 고민을 좀 하네요. 떠올릴 수 있는 착상은 일단은 걸치는 방향이죠. 낮게나 높게 두 가지가 있겠고요. 단순히 벌리지는 않을 겁니다. 붙이는 수가 보이기 때문에요. 네. 걸치지 않는다면 이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죠. 자, 100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좌변을 두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 같으면 일단은 좌변을 두고 싶은 기분이 좀 들어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네. 전개를 하고 이렇게 와도 또 이런 식으로 백도 모양을 펼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유장한 네. 포석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좋은 자리입니다. 또 상대가 보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 자리가 두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은 이제 이렇게 두면 백이 당연히 이곳으로 오거든요. 여기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백도 높게나 낮게 흑의 진영을 갈라치겠죠. 여기 형태가 화점이라면 뭔가 걸치고 뭐 이런데 교환을 하고서 갈 수 있는 형태가 나오지만 지금은 소목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작전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걸쳐갑니다. 자, 지금은 변에 백돌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요. 네. 이럴 때는 어떤 정석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상용 정석인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전투를 하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바짝 협공을 하는 거죠. 이 응원군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 기착점이 있으면 흑이 협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거든요. 네.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고요. 이 수가요. 붙인다면 흑은 글쎄요. 여기서 좀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처리를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치받아서 이 정석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착점이 놓여져 있는 이곳에 돌을 살린다면 협공입니다. 네. 흑이 이렇게 보통의 정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둔다면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백은 치받고 뭐 이런 식의 진행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백이 여기가 형태가 모양이 집으로 굳어지긴 했지만 약간은 또 편중된 느낌도 있고요. 네. 흑이 여기 자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행이 나오고 있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는 여기를 치받는 것도 있는데요. 차단을 방해하는군요. 이렇게 네. 극초반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정리를 하는군요. 네.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 간략하게 프로필 비교해 보겠습니다. 82년생, 93년생의 기사이고요. 95년, 2006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입단 한 나이가 똑같죠. 14살에 입단을 했습니다. 조한승 구단은 2006년에 구단에 승단을 했고요. 박정환 구단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특별 승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17세 11개월 만에 구단에 올랐고요. 국내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연소, 최단기, 이런 거는 거의 박정환 구단이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또 새로운 많은 기록들을 만들어 나갈 박정환 구단이고요. 자, 전기 우승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한승 구단은 그 명성에 비해서는 지금 맥심 커피버에서는 인연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한 번에 준결승 이력밖에는 없죠. 당시 이세돌 구단에게 패하면서 결승 진출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박정환 구단이 젖히는 것까지는 교환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뜸을 들입니다.
좌상귀 형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요. 이 백돌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를 넣는 것도 뭔가 다른 변화를 지금 보는 것 같네요. 네. 이 백돌이 없으면요. 흙이 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은 있고요. 한 칸을 띄고 네. 여기를 먼저 갖다 붙이고 흙은 이 자리를 둬서 이 두 점을 좀 가볍게 본 다음에 발빠르게 전개를 하는 거죠. 이런 진행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돌이 없으면요. 근데 지금은 당장 움직이는 것은 조금 곤란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부터 뭔가 전단을 구해갑니다. 일견 지금 드는 생각은 받으면 패를 노리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장 들어갈까요? 당장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패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연타를 해서 이런 자세가 되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백이 두지 않으면 당장 또 공격 가면 백도 상당히 시달리고요. 네. 초반 무패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좌상귀에 패감이 많기 때문에 또 네. 패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 평소에는 잘 두지 않는 작전이라서 네. 좀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늘려고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네. 조한승 구단도 그것을 간파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끊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끊고 단수 치고 이렇게 두고 일단은 백은 좀 실리를 확보하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 이 백돌이 놓여져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네. 돌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건가요? 아무래도 여기가 네.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는 모양은 크지만 미지수고요. 여기는 확실한 실리기 때문에 글쎄요. 뭐 팩이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둘 수 있군요. 네. 자, 이 장면에서는 백이 뜸을 들이고 있지만 이어야 되고요. 위로 끊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위로 끊으면 일단 한번 따냈을 때 여기는 아예 팩감을 쓸 수 없거든요. 네. 만패불청이라서요. 이을 때 이렇게 돌파가 된다면 여기 하나 따는 자세가 상당히 집으로 큽니다. 위쪽 모양은 거의 똑같은데 네. 아래쪽만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근데 모양이 참 신기하긴 하네요. 여기가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여기도 거의 집이 되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좌측이 모두 백집으로 굳어지게 된다면 그래도 꽤 큰 집이 엄청나게 큰 만들어질 거죠. 것 예. 같은데요. 네. 옛날에 10구로 장통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집이 손을 돌렸네요. 이 자리는 정말 웬만하면 끊어야 되는 자리인데요. 물론 이 자리 좋죠. 네. 역시 조한승 구단의 대세관이 돋보이는 수입니다. 이 수는. 그러니까 부분에 얽매이지 않죠. 여기 당연하게 끊어야 되는 자리인데요. 끊지 않습니다. 여기가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를 두게 되면 선수는 흙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를 뺏기죠. 근데 지금은 먼저 갔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백이 먼저 선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씌우면 상당히 여기 모양 자체는 급소를 당해서 흙이 횡망하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급소로 남았고요. 네. 자, 그래도 버텨갑니다. 여기를 뭔가 횡망하기에는 일단 이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당하고서 백이 또 손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초반은 박정환 구단이 뭔가 좀 버텨가는 흐름입니다. 자, 흙이 다가왔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급소 자리 네. 여기서도 둘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죠. 일단 모양상 급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점은 네. 이 자리가 선수의
거의 반선수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띄었을 때요. 막으면 이렇게 둬서 이것은 배기 조금 어려운 자리고요. 아주 유명한 형태로 기삼수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조금 수순이 길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먹여서요. 기삼수 형태는 나오지만 흙이 막상 넘어가게 되면 네. 여기 실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두는 수가 반선수의 의미가 있다라면 네. 흙도 타겟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한승 구단도 그것을 좀 감안하고 착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딱 일감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교환만 해두고 여기를 둘 수도 있습니다. 아. 교환 자체가 백이 악수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흙이 여기가 아예 없다라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교환이 됐으니까요. 백이 손해는 아닙니다. 자, 먼저 선공을 할지 아니면 여기 지금 정석 두다가 만 곳을 둘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접전 무대는 어디로 향할까요? 자, 조한승 구단 먼저 출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공격한다라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밀고 늘었을 때 이 날일자로 나오는 자세가 네. 일단은 흙이 좀 활발합니다. 그리고 당장 여기 미는 노림도 생겼죠.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공격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다섯, 여섯, 일곱. 네. 네, 급수 자리. 일단은 그 자리가 네. 너무나도 눈에 보입니다. 흙이 이 날일자로 걸치면서 다가왔잖아요. 네. 그 돌과 이 옆에 흑석점, 이 두 돌이 연결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연결을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있고 이 끊는 자세가 좋아요. 아,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젖히는 순간에 여기서가 없습니다. 당장 회돌이로 네.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다 들어가게 된다라면 집으로 큰 겁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앙으로 나오는 것이 행마죠. 밀면. 그래서 늘게 되면 여기가 너무 아파서요. 날일자 정도. 네. 예전에 예. 그 맥점 이런 책에서 네. 본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일 때는 날일자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여기죠. 네. 여기 두고 여기 둘 때 모양은 좀 사납지만 네. 이거죠. 네. 근데 좀 사나워요. 그 이것도 사납나요? 네, 사나워서 실전에 웬만하면 잘 안 나오는 형태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 모양이나 배석에 따라서는 뭐 충분히 가능한 그런 행마법이죠. 근데 일단은 빈삼각이라서 그렇죠. 우선 행마법은 좀 알고 계시고 네. 배석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네. 여기가 지금 교환이 돼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는 것에서요. 네. 근데 이제 밀게 되면 이 교환이 돼 있다라면 이 자세 자체가 좋거든요. 연결이죠. 근데 네. 지금은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연결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네. 네. 자, 일단 일감은 나가는 겁니다. 자, 흙도 급수를 맞았기 때문에 자세가 약간은 불편해졌는데요. 네. 자, 박정환 구단도 곧 출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급수를 맞은 박정환 구단. 자, 이 장면에서 어떻게 타개를 해나갈까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19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본선 8강전 두 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한승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 자, 초반 상황인데요. 네. 네. 박정환 구단도 역시 중앙으로 진출을 했고요. 자, 여기서 행마가 미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고요. 글쎄요. 뭔가 좀 책략을 구하자고 한다면 이런 데를 갖다 붙여서 네. 뭔가를 흐름을 구하는 건데요. 네. 사실 젖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두는 건지 조금 어렵습니다. 모양상 끊어야 돼요. 그냥 느는 정도로는 그냥 느는 것은 싱겁나요? 이렇게 두면 여전히 이 자리는 둬야 되거든요. 날일자로 나오고요. 네. 그랬을 때 그냥 민 것과 이 교환이 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집으로는 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중앙 방면으로는 힘은 실리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끊어야 돼요. 늡니까 진짜? 제가 어쩐지 조한승 구단의 그 초반을 잘 맞춘다 했어요. 제가 거의 못 맞히거든요. 예, 역시 여기서 천천히 예. 가네요. 생각이 달라지네요. 조한승 구단은 이것이 득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중앙을 좀 중시한 겁니다. 네. 조금 더 두터워졌나요? 네, 두텁죠. 30초. 하나, 둘, 셋. 저는 실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흑돌이 밑으로 가는 것이 조금은 아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있습니까? 박정환 구단도 그러면 조한승 구단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거네요. 역시 늘게 되면 네. 이렇게 밀어서 이 그림 자체는 백이 좀 두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을 생략을 하고요. 네. 여기서 미는 것은 이렇게 둬서 흙이 여기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어져 있는 것이 이 귀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하나, 견고하죠. 둘, 네. 셋, 넷.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백도 당연히 거기는 안 밉니다. 왜냐하면 이 호구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두겠죠. 근데 이렇게 된 거면 일단 모양 자체는 백이 괜찮은데요. 백에게도 행마가 나왔군요. 네. 글쎄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네. 오늘 박정환 구단이 상당히 고전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0초. 왜냐면 하나, 둘, 사실 이 셋,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조한승 다섯, 구단이 잘 둘 것 같은 여섯, 바둑의 흐름이에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치받았습니다. 자, 백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흑도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백의 다음 한 수는 뻔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죠? 아닌가요? 여기 김영훈 캐스터는 여기 말씀하신 거죠? 네, 뭔가 흑이 좀 포위되지 네, 않을까. 제가 다 알고 있죠. 여기죠. 근데 약점이 좀 있지 않나요? 맡기는 단수 둬서 항상 여기 미는 것이 절대 선수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자리라서 다섯, 여기가 수가 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로 호구 치고 나왔을 때가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뭐 뻔히 보이는 자리는 아니었네요. 근데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씌우고 싶죠, 여기는. 저 공격 본능이 네. 또 나왔나 봐요. 여기를 좀 두텁게 만들려면 늘어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적수예요. 그래서 막히는 자세가 좋아서 다음에 날일자로 봉쇄가 안 된다면 이상합니다. 안 되나요? 네, 근데 봉쇄되면 괜찮죠. 이것도 30초. 생각 하나, 둘, 셋,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늘었어요, 진짜. 눌렀습니다. 자, 근데 이 좌측에 흑이 미는 게 선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흑돌이 거기 놓여져 있다고 보면은 이 눈목자에 네, 그 지금 장면이 이 자리야? 네, 이 이 자리가 자리죠. 근데 여기를 둘 때 네. 백이 항상 이렇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안 되죠. 그렇네요. 네. 어렵습니다. 자, 그 교환을 먼저 했다라는 것은
약점을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밀게 되면 30초. 일단 여기의 약점 자체는 항상 셋, 여기가 선수고요. 다섯, 물론 저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덟, 백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아, 네, 아예 두텁게 막습니다. 한쪽을 두텁게 정리를 해놓네요. 초반은 조한승 구단이 잘 두고 있어요. 네. 조한승 구단에게 초반을 이렇게 두텁게 내어주게 되면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초. 자, 한 칸으로 돌파는 했지만 글쎄 흑의 자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제는 지켜야겠죠. 여기를 밀게 되면 당장 수가 납니다. 저 쳐도 단수 교환한 다음에 끊기면 바로 잡히죠. 이 두 점이요. 네, 네. 잡았고요. 변 쪽으로 조금 두텁게 잡은 겁니다. 단수 치면 지금 단수 치는 것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를 놓다라는 것은 있겠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잡는 방법이 이렇게 두는 것이 있었고요. 이렇게 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30초. 네. 그때는 이제 단수 두면 무조건 따내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가 네. 조금 뒷맛이 다섯. 생기고요. 여섯, 지금 단수 일곱. 친 것은 여덟, 아홉, 네, 날일자로 횡만을 했습니다. 이제는 당장 여기 끼우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호구가 들으면서 네. 연결이 되죠. 이렇게 잡았으면 여기를 호구 뒀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횡마가요. 30초. 하나, 자, 날일자가 얇지 않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말 두텁게 네. 됩니다. 거기 맛이 있었나요? 여기 나오는 게 있죠. 네, 여기 나오면요. 네. 당장 끊어갈 수는 없습니다. 흑도 모양은 나쁘지만 빈삼각의 형태로 나오는 순간에 백이 양분이 되죠. 이러면 백이 오히려 더 괴로워집니다. 거기 맛이 있었다면 흑도 날을 짜지 않고 바로 나가면 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 없으면 백도 싸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고 모양이 좋네요.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럴듯하네요. 역시 사고가 유연합니다. 네. 당장 약점은 있지만 그것을 결행하지 않고 이 정도로 백을 응수하게 한 다음에 이 다음 이 자리가 천하 명당이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두터운 자리에다가 또 못질을 한 느낌인데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좀 더 두텁게 한 의미도 있고 네. 멀리 보면 여기 흙 모양을 견제한 의미도 있고요. 여기를 견제한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약점을 뭔가 차후에 노릴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네.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셋, 여기 약점을 노릴 수 네.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한 다섯, 겁니다. 이수로 인해서. 여섯, 일곱, 판 전체 여덟. 대세점이네요. 아홉. 근데 정말 이런 자리는 찾기가 힘들어요. 네. 조한승 구단이 감각이 워낙 탁월한 겁니다. 자, 박정환 구단도 뭔가 여기 약점 보강을 하면서 이 하변을 멀리서부터 키우고 있습니다. 역시 고수들의 바둑은 이런 거죠. 한 수 둘 때마다 뭔가 백도 괜찮아 보이는데 흑이 두면 또 네. 흑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여기
초반에 백이 약간 재밌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네. 조금 성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모양을 정리하고 보니까 흙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흙이 나가는 행마가 약간은 둔탁해 보였기 때문에 백의 흐름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보니까 흙도 둘만하군요. 네. 하나, 또 자세가 둘. 괜찮습니다. 자, 이곳을 먼저 붙여서요. 뭔가 이제 변으로 전개하기 위한 작전이죠. 보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끊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뭐 좀 더 재주를 부린다고 하죠. 그랬을 때 여기를 끊어가는데요. 30초. 하나, 둘, 조금 셋, 흙도 막상 응수하기는 어렵지만 백도 그 다섯, 다음이 어렵긴 해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조한승 구단의 장기입니다. 그리고 바둑 자체를 그렇게 어렵게 두지 않습니다. 쉽게 처리를 하면서 네. 유연하게 판을 이끌어갑니다. 느는 것이 아니라 젖혀갔는데요. 크게 끊었을 때 이후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막는 거죠. 네. 30초. 하나, 둘, 셋, 여기를 네. 뒀을 때 다 다섯, 잡으러 간다면 이런 여섯,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일곱, 하나 밀리는 것이 여덟. 또 아파요. 아홉, 따내야 되는데요. 네. 2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는 물론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나와도 버리기만 해도 여기가 선수로 틀어막히게 되면 이것은 백이 잘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잡을 수는 있겠죠. 흙이요. 네. 근데 선수로 중앙이 틀어막혔기 때문에 흙이 조금 불만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흙이 느는 거죠. 가만히 늘게 되면은 네. 30초. 결국 이제 하나, 환원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 달라진 점은 다섯, 2단 젖힐 수 있다라는 여섯. 겁니다. 아, 점이 여덟. 조금은 다르죠. 아홉, 아, 그래서 있습니까? 그렇군요. 아예 그냥 이 활용 자체를 안 당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참 단단한 수가 나왔죠. 이렇게 되면 백이 하나 정도 두면 두텁긴 하지만 그 대신 발이 느려요. 아, 이 활용 정도로 네. 만족을 하고 일단 변으로 전개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덜 간다면 이 정도인데요. 하나, 이것은 둘, 좀 좁아 보이고요. 셋, 넷, 더 가고 다섯. 싶어요. 여섯, 일곱. 네. 네. 발 빠르게 벌렸는데요. 자, 이제는 귀에 101점이 가치가 떨어졌나요? 네, 이건 작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단수 교환하고서 또 손 뺍니다. 아, 그렇군요. 네. 흙이 여기를 둔다면 이제는 들어와야죠. 들어오게 되면 백도 한 칸 정도로 압박을 하면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그 백돌들이 두텁기 때문에 30초. 백이 전투를 충분히 합니다. 둘, 셋, 아래로 갑니까?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아래로 갔을 때 백의 응수가 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아래로 가는 것은 위로 덮어 씌웠을 때가 좀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를 나를자 가면 충분히 타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붙여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만 받아줘도 여기도 늘어서 싸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차하면 돌파도 하나, 됩니다. 둘, 그래서 충분히 넷, 타개가 된다라는 거죠. 다섯. 네. 여섯, 일곱. 그래도 가네요. 그러면 흙도 나를자는 여기까지는 당연합니다. 박정환 구단은 상대가 좀 더 두기 어렵게 들어간 거고요. 조한승 구단은 그냥 순리대로 30초. 하나, 흐름대로 나를자로 씌워갔습니다. 근데 네. 나를자로 했을 때가 좀 문제긴 합니다. 네. 자칫하면 실속 없이 흙을 넘겨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한승 구단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일단 무거운 것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0초. 하나, 뭐 이런 데는 둘, 쉬워서 네. 돌 자체가 네. 무거워서 안 됩니다. 다섯, 그리고 여섯, 뭔가 이 일곱, 백두점을 살리는 것은 여덟. 안 되고요. 네. 아예 그렇게 됩니까? 아, 진짜 특히 이런 수를 두죠. 그러니까 착상 자체가 네. 일단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 저는요. 여기를 늘면 여기 맞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젖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그래서 뜻이군요. 막으면 네. 늘고 둘 때 여기를 나가서 30초. 네. 막으면 하나, 끊어서 둘, 셋, 잡히진 않는데 활용이 되거든요. 다섯, 위에서 활용하고 여섯, 일곱, 아래에서 여덟, 또 막아서 활용을 하는 거죠. 아홉. 자, 이 수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박종환 구단도 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상변과 똑같은 모양이 나올까요? 여기서는 두 점을 살려야 되는 건가요? 살리는 자세 자체가 안 나와서요. 네. 그냥 버려야 될 되나요? 것 같긴 한데 네. 글쎄요. 조금 싱거워 보이는데요. 조한승 구단이 30초. 조금 너무 하나, 두텁게 두는 것이 둘, 아닌가 셋, 싶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러고 살립니까? 밀었을 때? 이걸 늘어서 살립니까? 글쎄요. 약간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렇게 두면 또 넘어가거든요. 네. 이런 자리는 살리는 것은 보통은 30초. 좋지 않은 하나, 건데요. 둘, 셋, 자, 어떤 넷, 다섯, 의도인지 여섯. 조금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여길 넘겨주지 않으려면요. 이 교환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까요? 받아주면 들어서 이제는 여기가 안 되죠. 근데 네. 김용현 캐스터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지금 다 잡으러 가면 이거 됩니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렵기는 일곱. 해요. 여덟. 아, 역시 막아서 느는 것보다는 막는 것이 낫네요. 자, 그래도 흙이 넘어가는 것은 남았습니다. 아, 이 미는 수가 좋은 수네요. 네, 역시 모양에 대한 감각이 탁월합니다. 여기를 찝었을 때 마찬가지로 뭔가 넘어간 30초. 느낌이 들지만 여기를 하나, 젖혔을 때가 둘, 흙으로서는 응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넷, 막아야 다섯, 되는데 그땐 여섯. 이어요. 일곱, 여덟, 아홉. 자, 똑같이 되었을 때 여기에 약점이 바로 생깁니다. 이 흙 넉점을 살릴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박정환 구단도 그 교환을 먼저 한 겁니다. 수순을 확실하게 밟네요. 네. 아, 이 좁은 부분전에서 30초. 하나, 둘, 두 선수의 생각이 예,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조금 득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전히 있게 되면 이렇게 돼서 깔끔하고요. 자, 이제는 백도 이렇게 두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막으면 이렇게 네, 이건 패네요. 예, 패로 버티는 거죠. 네. 그래서 보류를 하나요? 예, 적절한 타협이 된 것 같네요. 조한승 구단 진행이 됐을 때는 저는 여기는 약간 되게 싱겁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뒷맛이 또 남았거든요. 네. 뒷맛이 없다라면 흙집이 좀 커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은 뒷맛이 있으니까 이 결과는 백도 그럭저럭
셋, 괜찮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높게 갑니다. 역시 중앙을 중시한 거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낮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 칸 띄었을 때 지금은 한 칸 띄어서 귀를 지키고 싶은 자리예요. 근데 여기 위치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래에 있으면 백이 붙여서 눌러갈 수 있죠. 근데 30초. 위에 있으면 하나, 물론 아래는 둘, 좀 날일자 이런 것이 남아 있지만 다섯, 위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붙여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중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 사선으로 다가왔고요. 지금은 붙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를 한 칸 띄게 되면 날일자 달려서 조금 싱겁긴 합니다. 자, 붙여가는 것이 예상이 30초.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래도 한 칸 갑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자세가 여기보다 낫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도 공격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네요. 한 칸, 좋은 자리입니다. 귀를 지키기도 하지만 멀리 내다본다면 이 백석점도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돌이 왔을 때 공격의 대상이 하나,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네. 평범한 날일자가 아닌 붙여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아, 지금 끊는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것까지요. 무조건 끊어가겠죠. 네. 알기 쉽게 넣는다면 단수치고 여기를 막았을 때 흑이 응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막히면 흑이 네. 30초. 일단은 곤란해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서 여덟, 아홉, 아 지금 예 거기를 뒀다는 것은 일단 막는 것은 없는 겁니다. 네. 이었을 때 막을 수는 없어요. 끊겨서 늘면 바로 두 점이 잡히죠. 쉽게 맛보기가 되고요. 네. 이렇게 이으면 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면 또 늘어서요.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요. 네. 언젠가는 이 자리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당해주겠다는 거네요. 네. 네. 여기를 두텁게 일단 셋, 만들어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거기는 이어야죠. 참 감탄을 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짧은 시간인데 판단력이 참 좋습니다. 네. 저 같으면 그냥 여기를 그냥 맞고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하다가. 왜냐면 거의 맞고 싶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네. 붙이면 네. 적쳐라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일감인데요. 그 판단력이라 함은 30초. 젖혔을 때 하나, 짧은 순간에 둘, 끊었을 때 셋, 여기서 응수가 아예 백이 흑이 다섯, 어렵다라고 여섯, 본 거죠. 네. 박정환 구단은. 여덟, 이렇게 되면 이 그림은 막아서 네. 백이 한 것이 없어요. 다음에 여기를 둔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뛰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이 조금 얇습니다. 흑은 자세가 두텁게 정비가 됐고요. 30초. 하나, 네, 막는 네.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이거는 한 게 없어요. 이건 그냥 날일자 달리는 편이 더 나았어요. 조한승 구단이요. 오히려 네. 흙만 두텁게 만들어줬네요. 그래도 조한승 구단 한 번은 더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뚫릴까봐 그랬겠죠. 늘어준다면 무조건 득이거든요. 이제는 공격을 어느 정도는 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칸을 뛴다고 해서 여기 백석점하고 연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수, 여기를 두는 수도 있겠고요. 두 칸도 있겠고요. 이 모든 수를 다 두어도 연결 자체가 안 돼요.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여섯, 이제 박정환 구단의 일곱, 선택입니다. 여덟, 아홉, 자, 그곳 들여다봤다라는 것은 한 칸을 뛰겠다라는 얘기예요. 받았을 때 그냥 두텁게 네. 한 칸을 띄어서 이 교환 자체가 상당히 득이라는 겁니다. 두지 않게 되면 백이 날일자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자세 자체가 조금 백이 불편하죠. 자, 여기서는 30초. 보통 하나, 그 상용의 둘, 맥점으로 보면 셋, 여기를 갖다 붙이는 넷, 거예요. 그래서 다섯, 있게 되면 여섯, 이어서 조금 일곱, 득이라는 겁니다. 여덟, 아, 근데 지금은 주위에 흑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흑진영이기 네.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이 한 칸 뛰는 것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칸이 아니네요. 그 교환을 하고서 오히려 그 행마를 하네요. 약간 엷은 느낌도 있습니다. 조금 더 발빠르게 행마를 했습니다. 자, 좌변에서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하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박정환 구단이 공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진행 상황 계속 보시죠.